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리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올라서거나 투자를 통해서 약간의 재산을 갖게 될 수도 있죠. 이때부터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하나의 에고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공은 나의 재능과 노력 덕분이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에고. 이 에고는 여러분을 자만하게 만들고 우월감과 자아 도취감에 빠지게 만들 겁니다. 자기 중심적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면서 성공을 지켜내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과도한 자기 확신은 세상을 왜곡시켜 바라보게 만들 것이고요. 결국 더 높은 성공을 목표로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심하게는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자이자 마케터인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것을 어린 시절에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다방면의 능력을 인정받아 20살의 유명한 멘토들에게 스카웃을 받고 25살에 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20대부터 하는 모든 일마다 성공을 거두면서 사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곧 스스로가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에고에 휩싸이게 되죠. 자기 중심적 태도로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고 그동안 이루었던 성공들까지 신기루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성공하기 전으로 돌아온 그는 이러한 에고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신을 파멸하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경험을 평생 잊지 않도록 오른팔에 에고는 적이다라는 타투를 새기며 책 에고라는 적을 쓰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에고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초자아와 같은 개념이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특별하다고 믿는 믿음, 그것이 에고이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회에서 강압적이고 독단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직장 상사이거나 동료이거나 혹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스스로가 스티브 잡스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어 타인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행동은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스스로에게도 위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에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아닌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그저 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기중심적 에고는 우리 삶 어디에서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공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며 실패할 때에도 뭔가를 시작할 때에도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막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열정 덕분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목표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지치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죠. 하지만 동시에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넘치는 열정 때문에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게 하고 목표에만 지나치게 과몰입을 하게 합니다. 마침내 운이 좋아 작은 성공이라도 이루게 되면 이때부터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만의 에고가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더 이상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겨우 성공의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인데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쓰디쓴 실패의 맛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아주 작은 일부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더 단단하게 성장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에고가 작동합니다. 능력 있고 재능 있는 나를 받아주지 않은 세상을 탓하며 나의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부정하면서 타인에게 분노를 돌리도록 합니다. 실수와 피드백을 수용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택하느니 차라리 세상을 단절하게 되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나를 알아봐줄 때까지 오랜 세월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깨부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서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한층 더 강해진다. 그러나 깨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죽고 만다. 소설가 해밍웨이의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은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실패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지만 누군가는 자신만의 에고에 갇혀버립니다. 물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논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을 빗대어 소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군자의 길이라고 반복하여 언급하죠. 위정편 제17장에서는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며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의 태도야말로 배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철학 개념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스스로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알미다 라고 말했던 그의 성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의 마지막 현황제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의 일기로 유명한 명상록에서도 에고에 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무엇보다 겸손을 강조하고 있죠. 신은 누군가를 파괴하려 할 때 가장 먼저 그의 재능을 칭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만이란 에고가 그의 내면에서 자라나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들을 반복할 것입니다. 늘 실패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언젠가 찾아올 성공을 겸손함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에고라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에고는 무엇입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